더 나이 들기 전에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보낼 주거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현재 어디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곳을 정해야만 하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곳에서 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은 전원주택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실버타운으로 이주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우리나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 형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의 79%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기도 했어서 정든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21%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선택을 미루고 계시다가 진짜 문제가 닥쳤을 때 부랴부랴 거주지를 선택하느라 잘못된 곳을 고르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거처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현재 고민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전원주택입니다. 은퇴자들이 제일 많이 환상을 갖고 있지만 또 제일 후회하는 집은 전원주택입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꿈꾸곤 합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 전원주택 생활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전원주택 지역은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병원이나 복지시설이 적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사회적 활동을 할 장소도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은 건강관리와 사회적 연결에 어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전원주택 지역은 종종 인구 감소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어 내가 구매한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분양을 진행한 대부분의 전원주택 중에서 그 분양가를 유지하는 전원주택의 비율이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그 공급을 받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후 자금 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외로움은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연 환경이 제공하는 평화로움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적은 인구 밀도와 활동 부족으로 인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돌아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원 생활이 예상과 달리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죠. 가기 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곳이 실제로는 외로움, 벌레,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접 살아보니 정말 후회스럽다고들 합니다. 또 제일 큰 문제는 환금성이 좋지 않아서 전원주택을 매매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원 생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우선은 절대로 바로 구매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 월세로 살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전원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지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고 만약 필요하다면 도심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는 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노후의 거처를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넓은 평수의 집은 피해라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가 독립한 이후 부부만 남게 되어도 여전히 넓은 평수의 집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을 할 때를 생각해서 더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현명한 결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노후를 생각해 본다면 그저 넓은 평수의 집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과 노후 자금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큰 집은 그 유지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금이나 관리비 그리고 난방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이는 노후 자금을 조금씩 그리고 야금야금 꾸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추세에 따라 넓고 큰 집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젊은 세대 중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두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넓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나중에 내가 소유한 큰 집을 매매하고자 할 때 시세가 하락해서 매매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너무 넓은 집보다는 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한 적당한 크기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동안 살던 집이라 당장 떠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평수가 낮은 집에 가는 것은 또 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작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10평 미만 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버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전용 8평에 10평 정도가 많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10평이 제한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너무 좁은 집에는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놓고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기에 최소 조건이며 흔히 말하는 복지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좋은 주거 형태는 최소 16에서 20평대의 소형 평수를 추천드립니다. 집을 고르는 세 번째 기준. 근처에 30분 이내에 병원이 있는 곳을 선택하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병원이지만 특히 30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같은 시니어가 기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단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3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요즘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 지방의 몇몇 곳을 제외하면 보통은 30분 이내에 병원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항상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노후에 집을 선택할 때는 병원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중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 하나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70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밥 먹듯이 가게 됩니다. 아직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왕 가게 될 것이라면 큰 맘 먹고 몇 시간씩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위치한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살아야 한다면 최대한 같이 살지는 말고 근처를 선택해라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의 고민은 사별을 경험할 때 이사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별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몇십 년을 살던 내 집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섭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집이 너무 관리하기에 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을 좁혀 가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식비의 부담이 줄어들고 외로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며느리나 사위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남이라는 것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자식들 눈치 보거나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함께보다는 근처에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손주가 있다면 손주가 어렸을 때는 손주를 돌보는데 손을 보태거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활력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각자의 삶을 분리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이나 자녀 모두에게 좋은 길입니다. 누구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며 부디 여러분은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